거기서 한 젊은 여직원분이 청각장애인 고객분께 열심히 메모장에 글을 써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눈에 보였죠. 고객분은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좌우로 흔드시는 정도였어요. 직원분의 등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요.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5년 만에 처음으로 수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제품에 대해 알아보러 오셨나요? 그 순간 고객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수화로 대답하셨어요. 아, 드디어 소통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의료보조기구를 알아보고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때 그 고객분과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진호와 대화하던 그 시절의 따뜻함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죠. 고객분께서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시고 저는 그걸 직원분께 전달해서 다시 수화로 설명해드리고 그 과정이 자연스럽더라고요. 제가 수화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1세 임경숙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였거든요.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제 삶이 참 많이 굴곡져 있었죠. 요즘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컨벤션 센터 화장실에서 걸레질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컨벤션 센터로 향하는 길. 그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 창피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제 아들 진호는 청각장애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처음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20대 미혼모가 장애아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진호 때문에 수화를 배웠고 청각장애인 커뮤니티 사람들과도 친해졌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진호 친구들이 저를 보고 손 빠른 수다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화도 빨랐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생활도 안정되어 갔고요. 그런데 진호가 25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멈춰버렸죠. 미용실도 정리하고 집에서만 지냈어요. 5년 동안이나요.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어요. 특히 수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5년을 보내니까 벌어놓은 돈도 다 떨어지고 연금을 받기엔 아직 나이가 부족했어요. 다시 미용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5년이나 쉬었던 경력으로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기술도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청소일이었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사람들과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게는 딱 맞는 일이었죠. 그렇게 2년 정도 컨벤션 센터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컨벤션 센터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의료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죠. 잠시 쉬려고 청소도구함 옆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두 여자분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떡하지? 수화 통역사분이 사고가 나셔서 오늘 못 오신다는데. 그럼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해? 청각장애인 고객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수화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진호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발걸음이 저절로 따라가지더라고요.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헬프테크라는 부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젊은 여직원분이 청각장애인 고객분께 열심히 메모장에 글을 써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눈에 보였죠. 고객분은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좌우로 흔드시는 정도였어요. 직원분의 등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요.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5년 만에 처음으로 수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제품에 대해 알아보러 오셨나요? 그 순간 고객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대답하셨어요. 아, 드디어 소통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의료보조기구를 알아보고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때 그 고객분과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진호와 대화하던 그 시절의 따뜻함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죠. 고객분께서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시고 저는 그걸 직원분께 전달해서 다시 수화로 설명해드리고 그 과정이 자연스럽더라고요. 이 보청기의 잡음 필터링 기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배터리 수명은 얼마나 되죠? AES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고객분의 질문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한국청각장애인 커뮤니티 회장님이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분은 처음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고객분과 소통이 되니까 정말 고마워 하셨어요. 그분 이름이 이수진 씨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대요.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제품 설명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말을 이해하는 분을 만났네요. 사실 여러 회사를 다녀봤는데 수화 통역사를 대동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정확한 소통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다르시네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수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호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청각장애인들의 실제 필요와 고민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보청기를 처음 사용할 때의 어색함, 소음이 많은 곳에서의 어려움, 배터리 교체의 번거로움. 이런 것들을 몸으로 아는 거죠. 회장님과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제품 이야기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의료보조기구가 많이 나와도 정작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상담해주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진호라는 아드님을 키우셨다고 하셨죠. 그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호가 죽고 나서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기억만 되살리는 것들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회장님께서 이수진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우리 커뮤니티 전체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대량 구매도 충분히 고려 가능합니다. 이수진 씨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죠.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 갑자기 무슨 일에 관여하게 된 건지 실감이 안 났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진효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가진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숨겨두지만 말고 사용해 보세요. 진호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였어요. 자기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죠. 학교에서 새로 온 청각장애 학생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수화를 잘 모르는 선생님께 대신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틀 뒤에 이수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다니는 헬프테크라는 회사의 김민철 사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우연히 도와드린 것뿐이고 청소 일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김민철 사장님이 직접 제가 일하는 컨벤션 센터로 찾아오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사장님이라는 분이 청소부인 저를 만나러 직접 오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임경숙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김민철 사장님은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안을 하셨어요. 영업팀에서 일해달라고요. 사실 우리가 제품은 좋은 걸 만들어도 정작 사용자들과의 소통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임경숙 씨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저는 학력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영업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김민철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력이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과 진심, 그리고 소통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임경숙 씨만한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날은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진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죠. 진호야, 엄마가 이런 일을 해도 될까? 너 없는 세상에서 엄마가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는 걸까?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진호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슬퍼하기만 하면 제가 엄마한테 배운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려요. 엄마가 저한테 준 사랑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시면 안 돼요? 꿈에서 깨고 나니까 마음이 정해지더라고요. 진호가 죽었다고 해서 제가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그 경험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진호에 대한 진짜 사랑이 아닐까 생각했죠. 이틀 뒤에 김민철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정중하게 거절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영업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그런데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영업팀 직원이 아니라 팀장으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 임경숙 씨 같은 분이 우리 회사를 이끌어 주시면 정말 달라질 것 같은데요. 팀장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했죠. 김민철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임경숙 씨라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60세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첫 출근 날 정말 떨렸어요. 2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했지만 회사라는 곳에서 일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팀장이라니. 저보다 젊은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헬프테크 직원들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이수진 씨는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죠. 회사 시스템이나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한국청각장애인 커뮤니티를 직접 방문했어요. 커뮤니티 회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커뮤니티 회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뵙기 시작했죠. 같은 청각장애라고 해도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사고나 질병으로 나중에 청력을 잃으신 분들, 부분적으로 들리시는 분들. 각각의 필요와 상황이 모두 다르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대1 상담이었어요. 각 분의 청각장애의 등급과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정말 그분에게 맞는 의료보조기구를 추천해드리는 거였죠. 단순히 비싼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아드리는 게 목표였어요.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50대 남성분이셨는데 직장에서 사고로 청력을 잃으신 분이었어요. 처음 뵀을 때 정말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수화를 배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입술 읽기도 잘 안 되고, 정말 답답해요.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보청기가 있으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제품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사용법도 제대로 익혀야 하죠. 그분께는 소음 필터링 기능이 뛰어난 제품을 추천해 드렸어요. 직장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었죠. 그리고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제품은 성능은 좋지만 배터리 소모가 좀 빨라요. 하루에 한 번은 충전해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용하실 때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저는 절대 과장하지 않았어요. 진호를 키우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장애인들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희망 고문은 오히려 더 큰 실망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회원들을 한 분씩 만나면서 점점 신뢰를 쌓아갔어요. 제품을 많이 팔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였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 팀장님은 다르시네요. 다른 회사 사람들은 비싼 제품만 권하는데 우리 형편도 고려해서 추천해 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효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회원들의 평가가 좋아지자 커뮤니티 회장님께서 정식으로 대량 구매를 제안해 주셨어요. 커뮤니티 회원 200여 명을 위한 의료보조기구 구매 프로젝트였죠. 회사로서는 정말 큰 계약이었어요. 김민철 사장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임 팀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기업 상대 비즈니스가 아닌 고객 상대 비즈니스, 그러니까 B2C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큰 프로젝트인 만큼 실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청각장애인 커뮤니티 전체의 신뢰가 걸린 일이니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몇 가지 조건을 추가했어요. 제품 인도 후 3개월간 무상 AS,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교환 가능. 이런 것들이요.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조건들이었지만 김민철 사장님은 모두 수락해 주셨어요. 고객의 만족이 최우선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드디어 대량 구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200여 개의 제품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산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공장 화재 사고로 생산 라인이 손상되어서 부품 공급이 한 달 이상 지연될 것 같다는 거였어요. 김민철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이미 커뮤니티와 약속한 납기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품 업체를 찾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하죠? 커뮤니티 회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납기를 연장해달라고 부탁드려야 할까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이 없을까? 그때 갑자기 진호가 어릴 때 일이 생각났어요. 진호가 처음 보청기를 끼게 됐을 때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청기를 끼기 전에 먼저 뇌가 소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청력 향상 트레이닝을 받았었어요. 그 기억이 번뜩 떠오르면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사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제품 생산이 늦어진다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회원분들께 미리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김민철 사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준비 서비스요? 네, 보청기를 받기 전에 미리 적응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진호가 그런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뇌가 청각 자극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훈련이나 입 모양, 읽기 연습 같은 것들 말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진호와 함께 겪었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면 갑자기 들리는 소리들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적응 훈련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과 표정, 몸짓을 통해 말을 이해하는 훈련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청기가 있어도 완벽하게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소통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김민철 사장님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겠는데요. 저는 즉시 커뮤니티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죠. 회장님께서는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제 제안을 들으시더니 오히려 더 기뻐하셨어요. 임 팀장님, 사실 저희도 항상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보청기를 받고 나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비포 서비스였어요. 제품을 받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적응 훈련을 제공하는 거였죠. 저는 진호와 함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소리에 적응하는 훈련이었어요. 진호와 함께 했던 방식 그대로요.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면 갑자기 들리는 소리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양한 소리들로 자극시키도록 했어요. 두 번째는 입술 읽기 연습이었어요. 진호가 어릴 때 정말 열심히 했던 거예요. 보청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말을 이해하는 것도 함께 해야 하거든요. 세 번째는 표정과 제스처 읽기였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단순히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표정과 몸짓도 함께 사용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훈련이었죠. 처음엔 10명 정도의 회원분들과 시범적으로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품을 받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을 나눴죠. 저는 진호와 함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렸어요. 물론 전문적인 훈련은 나중에 청능사 선생님과 함께 받으시도록 연결해드렸고요. 훈련 첫날 한 분이 수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 팀장님, 정말 신기해요. 지금까지는 보청기만 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준비가 필요한 줄 몰랐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진호와 함께 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0대 할머니셨는데 나이가 많아서 적응이 어려울 거라고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시면서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임 팀장님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손자들과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밝아진 표정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진호가 떠난 후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한 달간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제품 생산도 완료되었어요. 회원분들께서 보청기를 받으시는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은 새 보청기에 적응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즉시 적응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해요. 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다니. 임 팀장님이 가르쳐 주신 입 모양 읽기랑 함께 하니까 정말 잘 이해되네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김민철 사장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임 팀장님, 이거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앞으로 이걸 우리의 정식 서비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품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였죠. 사장님, 월 구독료를 받고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정기적인 청력 검사, 보청기 점검과 청소, 배터리 배송,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출장 AS 서비스까지요. 한 번 제품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파트너가 되는 거죠. 김민철 사장님이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제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헬프테크는 제조업체에서 서비스 업체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어요.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우리나라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소문이 나면서 다른 지역, 심지어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김민철 사장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임 팀장님,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시스템을 배우러 오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한 회사에서도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진호와 함께 했던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구독 서비스 내용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갔어요. 월 2만 원 정도의 구독료로 3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받고, 배터리는 매달 집으로 배송해드리고,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출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청력 변화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고요. 회원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고령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셨죠. 이제 혼자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드리면 되니까요. 배터리 떨어질 때마다 어디 가서 사야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몇 달 후 정말로 일본에서 의료기기 회사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비포 서비스와 구독 관리 시스템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싶어 했죠. 한국의 헬프테크가 만든 이 모델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삶 전체를 케어하는 시스템이네요. 통역사를 통해 전해들은 그들의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수화로 대답했죠. 이것은 제가 아들과 함께 겪었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수화를 본 일본 업체 사장이 말했어요. 한국 수화와 일본 수화는 다르지만 이렇게 경영진이 직접 수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런 회사는 처음 봅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수화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이 느끼는 감동이 달랐어요. 청각장애인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회사라는 믿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일본 회사와 서비스 협력 계약을 맺게 되었고, 우리의 서비스 모델을 일본에도 도입하기로 했어요. 미국 회사와의 파트너십도 성사되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고객 케어 시스템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청력 손실을 겪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존의 판매 위주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대요. 그렇게 헬프테크는 1년 만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직원 수도 2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은 10배 이상 증가했죠. 김민철 사장님은 항상 저한테 고마워하셨어요. 임 팀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진호가 떠난 후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진호 사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진호야, 엄마가 너와 함께 배운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엄마는 이제 알겠다. 너를 잃은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구나. 요즘은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해외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커뮤니티 회원분들을 만나 뵙고 60세가 넘어서 이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임 팀장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웃으시기 시작했어요. 보청기를 끼시고 나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지셨대요. 구독 서비스 덕분에 관리도 편하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 해결되니까 스트레스도 없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진호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잘하고 있다고,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60세가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회사 시스템도 어렵고. 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팀장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지금은 화상회의도 자연스럽게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심지어 SNS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서비스를 홍보하고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용도로요.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는 건 편견이었구나 싶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 요즘 주변에서 저를 보고 성공한 영업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도 어색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 청소하던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진효가 제게 준 소중한 경험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제가 60대에 인생 2막을 열었듯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도전들이 생겨요. 해외 고객들과의 소통, 새로운 기술 도입, 더 나은 서비스 개발.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진효가 저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런 용기와 경험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사실 꿈이 더 커졌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동남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유럽 회사들과도 협력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에게 이 일을 물려주고 싶어요. 제가 61세에 시작한 이 일을 더 젊고 능력 있는 분들이 이어받아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청각장애인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받아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보면 정말 희망적이에요. 지린효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30살이 됐을 텐데 아마 저보다 훨씬 멋진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지린효가 저에게 남겨준 소중한 경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60세든 70세든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데 늦은 때란 없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 멋진 일들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진호를 잃고 5년 동안 집에만 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도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남겨준 사랑과 추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진호가 제게 남겨준 유산 덕분이에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세상에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청각장애를 가진 가족이 계시거나 인생의 전환점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61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임경숙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